안녕하십니까. 나를 위한 매일 수업 문헌학자 김시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북부를 동서로 달리던 열차였죠. 한때는 경기도 서울 분들이 관광으로도 많이 타던 열차, 교외선 열차. 그 교외선 열차가 달리던 역 주변에서 어떤 곳이 살기 좋고 관광하기 좋은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교외선이 달리던 전 구간입니다. 제가 지금 교외선이 달리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교외선은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서울의 북부 지역, 접경 지역에 가깝다 보니까 군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군부대로 수송하는 군용물자들의 화물열차로서 아직 교외선은 살아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이 교외선을 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는 폐선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외선에 속하는 각 역들을 검색하시면 괄호치고 다 폐역이라고 나올 겁니다. 사실은 폐역이 아니라 일반 승객들의 탑승, 그러니까 여객 취급만 중단된 거죠. 화물 취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청 그리고 이 교외선이 통과하던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가 연합해서 이 교외선 열차의 일반 운행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외선은 고양시청 남쪽에 있는 능곡역에서 출발해서 동북 쪽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금도 철도가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실 겁니다. 나아가서 이쪽 의정부로 들어와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의정부역에서 끝납니다. 이 중간중간에 역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역은 벽제역, 송추역, 일영역 등이 있겠네요. 그리고 장흥역도 유명할 겁니다. 그 역 주변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마을들이, 역전 마을이 형성됐었고 현재도 그 당시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그 각 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있는 관광지나 일반 민가 지역들도 경기도 북부의 지형이 그렇듯이 약간의 구름은 있습니다만 비교적 사람이 살기에 쾌적한 지형적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0km에 달하는 교외선에 위치하는 각 역들 가운데 특징이 있는 역들을 몇 곳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도상에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아래쪽에 있는 능곡역은 상당히 번화한 구도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전원주택을 짓는다거나 새로이 뭔가 상권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 역시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대곡역이 있는데 대곡역 주변은 현재는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포인트는 벽지역부터죠. 이 사진은 월릉역을 지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요 포인트인 송추와 장흥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옛 삼릉역입니다. 제가 이 지역을 처음 답사한 게 2000년대 초였습니다. 아직까지는 교외선 열차가 운행 중이던 시점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기억에 이 글씨가 뚜렷했습니다. 삼릉이라서 쓰고. 근데 제가 지난해 지지난해쯤에 답사를 해보니까 글씨가 지워졌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서가지고 열차 기다리던 플랫폼인데 이렇게 열심히 밭을 만들어 놓으셔서 여기는 이제 아마 교외선 열차 운행이 재개되더라도 이쪽은 역으로서 부활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 사진의 왼쪽이 바로 서울시입니다. 바로 서울시고 이렇게 넘어서 고양시도 있고 아파트도 많은데 그 중간에 교외선 철길은 이런 분위기예요. 그 염소도 풀어서 기르고 개도 기르고 이런 지역이 바로 서울 근교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교외선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교외선 운행이 재개되더라도 이런 한적함은 좀 지키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 실정상 최소한의 열차만 운행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교외선 주변에 살 곳을 찾으시거나 관광을 생각하실 때에는 고려할 점이실 것 같습니다. 벽제역을 지나서 한참 가다 보면 장흥역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장흥면 소재지 주변에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들어선 아파트들이 있고 이렇게 새로 짓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서울 교외 근교 지역에서 비교적 덜 알려져 있으면서 살기 좋고 보시면 박물관도 많고 미술관도 많고 수영장도 있고 풍경도 수려하면서 비교적 편의시설로 갖춰져 있는
작은 거점으로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지금도 지어지고 있고, 이 주변 지역에서도 여러분들이 전원주택을 짓거나 뭐 홈스테이를 하시거나 할 만한 공간을 찾아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장흥역은 현재 이런 분위기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일부는 막아놨지만 실제로는 통행이 가능하고요. 많은 마을 주민들이 산책길로 쓰고 계셨습니다. 이 장흥역 주변이 단단한 마을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정미소입니다. 정미소가 있다는 것은 그 마을이 농촌마을로서 규모를 갖추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장흥면 주변이 농촌마을로서 규모를 갖췄던 이유는 장흥역의 영향이 클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갖췄던 이 규모를 지금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외선 주변에서 살만한 곳을 찾으실 때 장흥역은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미술관을 가시기 위해서 장흥을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술관 가시는 길에 한번 주변을 차 어디 세우시고 한번 마을 전체를 답사, 임장 차원에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흥을 넘어서 송추로 가는 길에는 이런 뷰가 펼쳐집니다. 저는 교외선 답사를 전체를 사흘에 걸쳐서 했었는데 그 전체 구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여기였습니다. 이거는 곡릉이라고 하는 지명이고요. 철길이 계속 국도로 따라가다가 잠깐 숲으로 들어오는 쪽이에요. 이게 이런 풍경이 경기도에 있더라고요. 바로 서울 근교에. 직선거리는 서울에서 몇 킬로도 안 됩니다. 참 뭐랄까요, 신비로운 풍경이었어요. 이 풍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외선은 운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께 답사를 일로 가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기 애매한 위치이긴 한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저랑 한번 가시죠. 제가 아끼는 지역이니까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끼는 비경을 지나면 송추가 나옵니다. 송추는 저보다 살짝 위의 연배 분들께는 송추 유원지로 유명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유원지로서의 기능도 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펜션이 있다든지 송추 계곡이 있다든지, 그리고 또는 고려대학교에 운동장이 있어서 전주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이 송추 운동장뿐 아니라 교외선 연선에는 많은 대학교, 고등학교들의 운동장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적이 드물고 그러면서 풍경이 좋기 때문에 와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지점이 예전 송추역이고, 이렇게 작게 나 있는 길이 예전에 역전마을 길이었죠. 예전에는 이 길을 따라서 서울로 가거나 의정부로 이동했습니다. 지금은 새로 고속도로가 나서 교통사정이 달라졌습니다만, 예전에는 이게 송추의 전부였죠. 나머지는 전부 송추 유원지라고 보시면 됐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 근처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뿐 아니라 이렇게 단독주택 단지도 조성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눈 밝은 분들은 이 송추 지역이 살기도 좋으면서 어느 정도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고 의정부나 서울에 가까우면서도 한적함과 최소한의 풍광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구나라고 발견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2000년대 초에 한참 열차가 운행 중이던 시절에 답사했을 때에는 송추는 저에게 온 느낌은 그냥 관광지다, 유원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지난해 답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여기 폐역된 뒤에도 활기를 잃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생활의 거점으로서 재발견되고 있구나, 부활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송추역의 과거와 미래를 보여주는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는 서쪽 고향에서 의정부를 향해서 걸어오다가 보게 되는 송추역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적한 간이역 같은 느낌이 들죠. 꽃과 낡은 플랫폼과 산이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어서 참 풍경 좋은 곳이다, 여기가 왜 송추 관광지가 됐는지 알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면 여객 운행을 중단한 뒤에 마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현저하게 축소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 철길 맞은편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섰고 제가 지금 서 있는 뒤편으로도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송추라는 지역은 역이 없어졌더라도 관광지로서 지니고 있는 매력이 워낙 크고 워낙에 풍광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몰려들고 있구나, 이 부분에서 똑같이 중심지였던 벽제나 장흥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예전 송추역 역전마을입니다. 제가 손을 가리키고 있는 끄트머리에 예전 송추역이 있죠. 예전 송추는 이런 정도였어요, 규모가. 이 정도의 역전마을이 형성돼 있고, 이 길을 따라 나오면 곧바로 유원지가 펼쳐져 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 흔한 관광지였습니다. 그런데 송추의 경우는 오히려 역이 없어지고 관광지로서 성격을 잃은 뒤에 거주지역으로서, 매력적인 거주지역으로서 재발견된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과 경기도의 북쪽 경계 지역을 달리던 교외선 철길 주변에서 매력적인 포인트를 몇 곳 짚어드렸습니다. 장흥역 주변처럼 여전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즈넉함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 역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매력이 발견되어서 커가고 있는 송추 같은 지역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기 북부 여행 가시거나 볼일로 다니실 때 이 수도권 제1고속도로 따라 그냥 횡 지나가지 마시고 한 번쯤 옆길로 들어가셔서 예전 교외선 주변 또는 요 경기 북부의 고양시와 양주시와 의정부시에 걸친 지역에서 어떤 숨은 보석들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눈을 가지고 한번 답사 또는 임장을 해보시면 제가 발견한 것과는 또 다른 형태의 매력적인 지점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